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저의 지난 영상에서는 세종시의 이해를 돕고자 5가지 축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종시는 어느 방향을 개발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또한 어느 쪽은 보존하려고 하는 건지, 그 그림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진입을 꿈꾸시거나 아니면 세종시 토지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5가지의 축들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특히 토지를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 도로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에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종시의 교통망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고 세종시는 이 계획된 도로망대로 어떻게 미래를 디자인해 나가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또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림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세종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세종시 내에 있는 녹색의 3개의 순환축들은 세종시 내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방사 8축입니다. 이 방사 8축은 8개 방향으로의 어떠한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세종시는 이웃 도시들과의 연계성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서울 집중화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모든 계획들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의 어떤 거점 도시가 필요할 텐데 충청권에서는 세종시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즉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충청권의 모든 도시들은 세종시로의 도로망이 통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웃에 있는 도시들에서 어떻게 빨리 세종시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간선도로망 요 방사 8축이 갖는 의미이고요. 여기는 파란색 3개는 그 간선도로망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연계 3축이라고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세종시는 세종시 내에 이웃 도시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도로망들을 계획하고 있고 신설하고 있고 또는 확장하고 있다고 바라보시면 되는데 가만히 보시면 그 도로망들이 세종시의 북부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다른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저도 관심이 아주 높은 서울 세종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서울에 있는 구리시에서 세종시까지 연장되는 고속도로인데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 중인데 늦어도 2025년도에는 완공이 될 듯합니다. 현재 세종에서 하남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08분 정도 걸린답니다. 1시간 48분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이 고속도로가 완공된 시점에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74분 정도의 주파가 가능하답니다. 즉 세종에서 서울까지의 중심지까지의 시간이 1시간 10분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재 물리적인 어떤 거리는 줄일 수 없지만 심리적인 거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즉 서울과 세종이 같은 생활권으로 엮여서 돌아갈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의 특성상 고속도로가 나는 모든 지점이 좋은 건 아니죠. 만약에 내 토지에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면 이 고속도로는 바로 성벽을 만들게 돼서 내 토지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속도로에서의 좋은 위치들은 어디일까요? 네, 당연히 나들목 주명입니다. 즉 IC가 있는 곳이죠. 이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세종시의 나들목은 2곳이 있을 텐데요. 하나는 세종 IC하고 또 하나는 연기 IC입니다.
즉 세종 IC는 장군면 쪽에 위치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기 IC는 전동면 쪽에 위치되어 있으니까 요 IC들이 위치되어 있는 지역들을 가만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그림을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진은 천안에서 출발해서 청조공항까지 이어지는 복전철 사업 계획도입니다. 즉 현재 서울의 전철이 천안까지는 연결되어 있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전철을 청조공항까지 끌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충북선 기존선을 개량을 해서 복전철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그 중간중간에 있는 역들이 전의역, 서창역, 오송역, 그리고 북청주역입니다. 현재 청주에서는 이 북청주역의 어떤 개발 때문에 이 지역이 청주에서는 테크노 지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고 이 북청주역 주변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세종시를 지나가는 지역은 어디냐면 전의역과 서창역입니다. 이 서창역은 조치원의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인데 현재는 여기 역사로 쓰여져 있지 않은 곳인데 요 서창역이 생기게 되면 이 서창역 주변으로의 어떤 발전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서창역과 전역 위주로 토지들을 관찰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림 한 장을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그림은 세종시 산업단지들입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산업단지들은 기존에 있었던 산업단지들인데요. 대개는 농공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세종시 지역은 농촌지역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산업단지들은 현재 완성되어 있거나 앞으로 개혁되어 있는 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산업단지들이 중요하냐면 세종시는 자족도시입니다. 즉 현재 건설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는 행정중심 도시죠. 즉 이 도시만 가지고서는 세종시의 자족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즉 세수를 거둘 수 있는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종시는 올해부터 이 산업단지들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올 1월 시정 브리핑에서도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이 세종 산업단지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 가만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세종시의 북부 지역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지역들이 교통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도가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도 이 주변으로 지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종시가 제가 위아래로 즉 길쭉한 남북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 즉 남쪽은 행정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한다면 세종시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곳은 바로 북부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그 북부 쪽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치원을 비롯해서 조치원 위쪽에 있는 전동과 전의가 그 역할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하게 될 듯 합니다. 자, 제가 앞서 4가지 정도의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즉 세종시에서 다른 이웃 도시들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도로망, 그리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 또한 전철까지 보여드린 교통망과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산업단지의 배치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잘 한번 퍼즐을 껴맞추어 보듯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4가지를 가만히 복합적으로 보면 어떤 곳이 집중적으로 개발될지가 눈에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드려보면 이건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통망과 산업단지들을 종합해 봤을 경우에 전동면 지역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세종 시내권의 대지들은 평당 800선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즉 세종시 건설지역을 벗어나 있는 주변은 웬만큼 가치가 있는 땅들은
250에서 300선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즉 투자처로의 매력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입되어 있는 금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즉 앞으로 충분히 발전 가능하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투자 대비 인풋 아웃풋의 비율로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부분들의 시점은 지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세종시 건설 지역과 지금 조천의 1번 국도 사이의 주변은 호가이긴 하지만 평당 1,000만 원을 부르시는 것들이 일반적인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가격대의 그 토지들을 사시기가 수월하시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종시 토지에 투자를 원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더 눈을 확장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입니다. 현재 조치원 북부 지역은 그 아래 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그렇게 높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세종시 주변에 있는 연서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가 변동률이 높아서 5년 정도의 평균 2배 정도의 지가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금 전동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토지 투자의 매력이 상당히 있는 곳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동면 지역은 즉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연기 IC와 상당히 가깝고, 즉 복선철 전천역인 서창역거구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즉 더블 역세권이 되는 것이죠. 즉 서울로의 진입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의 발전도가 저는 높게 바라보는 것이고,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세종 벤처밸리 산업단지나 전동 일반 산업단지 부분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동 일반 산업단지는 규모가 좀 작은 반면에 세종 벤처밸리는 좀 규모가 크거든요. 그리고 올해 세종시정 명령 연설에서도 이쪽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미래를 바라보신다면 전동 지역에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종시의 발전축 방향은 북쪽 방향입니다. 건설 지역에서 조천을 통해서 전동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위로, 그래서 세종시는 서울과 붙기를 당연히 강하게 바라겠지요. 그것은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즉 전동 지역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있는 그 시점에 그 위에 전위도 같이 발전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향후 10년 사이에 요 두 지역에 대한 지가의 어떤 변동률은 제가 바라보기에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종 투자에 지금 진입하시려고 하실 분들은 현재 이미 지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세종 건설 지역 주변보다는 이쪽을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투자의 어떤 매력이라 생각을 드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틀어서 세종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숲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은 세종의 숲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